네, 지난 19일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해병대 최수근 상병이 순직했습니다. 이번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해병대 일사단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던 한 분을 전화 연결로 만나볼까 합니다.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무국장님. 군인권센터가 들으면은 이런 곳이구나 느끼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는 군인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굉장히 단순하고 당연한 명제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2009년에 설립된 인권단체입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건을 상담 지원하고 군을 견인해서 제도적인 변화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평소에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안 바뀐다, 뭐 변했다고 합니다만 안 바뀐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센터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 그 OTT에서 DP라는 드라마가 시즌2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군 인권에 대한 생각을 특히나 이번 그 시즌을 통해서는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물론 드라마에 나오는 소재들이 각색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윤일병, 임병장 사건 떠오르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완전히 뭐 허구로만 볼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던데 사무국장님도 보셨습니까? 네네. 예. 이번 시즌에 이제 저희 군인권센터도 등장을 하는데요. 간사님이 등장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DP 시즌2가 이제 공개되고 화제를 많이 끌고 있는데, 군대 내 인권 문제를 다룬 드라마인 만큼 저도 이제 군인권 활동가로서 관심이 많은지라서 이렇게 몰아서 봤습니다. 사실 스토리에 나오는 뭐 자잘자잘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에피소드 대부분이 최근 10년 이내에 군대에서 실제 벌어진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그렇다고 뭐 아직 안 보신 시청자님들께서도 계실 테니까 스포일러 하면 안 되니 이 정도로 이야기 해두겠습니다. 네. 참 군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좀 신뢰보다는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수해 현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실종자 찾다가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오신 거예요? 어떤 의문을 계속 품었던 겁니까? 네, 고 최수근 상병님 일이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구명조끼를 안 입히고 수해로 물이 불어난 이 하천에 맨몸 투입을 시켰다는 게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봤더니 사고가 난 부대는 포병대대였습니다. 포병이요? 이 포병들은 물에 들어가는 군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현장 나갈 때 구명조끼도 안 챙겨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 부대는 구명조끼 입고 물속에 들어갈 일이 없었던 부대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결국 핵심은 누가 이 계획에 없던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했는지 밝히는 데 있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 보면 저희가 좀 의문을 품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맞구나라는 것들이 좀 확인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당국이 사고 나기 전에 해병대 위험 경고를 했다 그러고 정작 해병대는 듣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영상으로 보면요, 이게 구명조끼 착용 미착용 문제가 아니라 아예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해병대 보면요, 계속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이 그 수사 결과도 발표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없던 일이 됐거든요. 특히나 이거는 뭔가 좀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원래 군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규정상 유가족에게 수사 브리핑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건들은 수사 결과를 대국민 보고하기도 합니다. 재작년에 이해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때도 같은 보고를 했었거든요, 국방부에서. 그래서 보통 이런 브리핑은 사고 원인, 그리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군의 판단, 그리고 책임자는 누구고 어떤 죄명으로 입건할 건지, 또는 입건하지 않는다면 징계위원회에 어떻게 회부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보통 밝힙니다. 근데 아마 당일에 브리핑을 취소한 거는
이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 파장이 클 수 있는 내용이 결과에 담겨 있어서 군 수뇌부 사이에 결과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 모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입대를 했는데 이 죽음을 놓고도 뭔가 책임만 떠넘기는 모양새도 많이 느껴지고요. 참 이 국가 그리고 좀 군대 시스템에 있어서 좀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무국장님 끝으로요. 우리 군대가 좀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 사건만 봐도 지금 사건 발생 2주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지휘관 중에 단 한 명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않다가 오늘 일사단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오늘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도 유가족과 피해 장병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게 아니라 마치 지금 해병대 조직을 위해서 내가 다 떠안고 희생하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군이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자기들이 뭘 잘못했고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수사해서 처벌을 해야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게 바로 서는 건데 그 전 단계를 항상 군이 거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고 제19 감싸기 하고 이런 것들이 늘 누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비슷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여전히 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군대다, 이런 생각만 드는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 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이었습니다.